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하고 첫날에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리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의 제안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일화 안 하겠다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로 마음을 갑자기 바꿨고 오히려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중요한 국면 전환인데 과연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안이냐 여부가 이 정치적인 분석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자, 결국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입장을 바꿨다라는 설명인데 그동안 사실 계속 안철수 후보 쪽에게 단일화를 요구했던 쪽의 주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줄곧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왜 입장을 바꿨을까 궁금합니다. 여야 의견부터 들어보죠. 먼저 전재수 의원님.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단일화 없다고 했는데 후보 등록 첫날에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이 같은 정말 급격한 입장 변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예. 그 할 때 이제 양보하고 또 이제 대선에 나와서 이제 그 단일화하고 또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단일화해서 패배를 하고 예. 뭐 그런 과정을 지난 10년 동안 걸어왔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안철수 후보 하면은 이 선거 때마다 단일화하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금 선거가 이제 내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단일화 될 수도 있는 후보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 결국은 선거를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 변수를 가지고서는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단일화 될 거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 등록 첫날에 나에게 끝까지 완주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 이 단일화 꼬리표가 이제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의 길을 가겠다. 이번만큼은 완주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이게 역으로 오히려 단일화 꼬리표 이번에 떼겠다. 어차피 여론조사 하자고 하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받아들여질 제안을 했을 것이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 출신의 교수는 어떤 속내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전재수 의원님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했거든요. 어차피 저쪽에서 안 받을 거 알고 던졌다. 완주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견이에요. 김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한 말씀만 짧게, 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추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진로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철수 후보 하면은 맨날 단일화하는 사람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돼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이 향후에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단일화하는 후보, 철수하는 후보라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선언을 어제 역으로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역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에도 그래 하면 단일화했죠. 박원순 시장에게 단일화했죠. 오세훈 시장에게 단일화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재수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은 어찌 보면 진정성이 없다라는 해석일 수도 있을 텐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단일화 언젠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관건은 누가 먼저 단일화를 얘기할 것인가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죠. 한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상으로
뭐 한 15% 이상 나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지지를 얻으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아쉬울 것이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지금 물론 뭐 계속 여론조사상에 뭐 수치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그때보다는 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딘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낸 게 아무래도 아쉬운 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0억까지 쓸 수 있거든요, 후보당. 500억이요? 그런데 이제 15% 이상의 투표를 얻어야 전액을 보전받고요. 15%는 넘게 나와야 전액을 보전받고. 10%에서 15%면 반만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를 못 받으면 아예 한 푼도 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뭐 한 7%, 8% 나오면은 1원 한 장 못 받는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15% 이상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을 하지 못한다면 선뜻 이렇게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고요. 돈이 중요하죠. 근데 안철수 후보 1,000억이 넘는 자산인데 돈이 설마.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은 될 것이고. 부담은 되죠, 그래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로 지금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역선택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 안철수 예. 후보보다는 이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으로 또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을 내건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기투항해라라는 식이거든요. 사실 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사작전, 알아서 안철수 후보가 그냥 포기하게끔 만드는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실 받을 수가 없는 어허. 단일화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 가능한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포기하기를 먼저 바라는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게 협상인지 단일화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날카롭게 각자의 의견 주셨습니다. 공통적인 해석은 받을 수 없는 카드인 걸 알면서 안철수 후보가 던졌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세요. 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단일화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 입장 참 궁금한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 것은 고맙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곤란하다. 결국 곤란하다. 그럼 김병미 대변인, 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 결정하자. 이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보다 뭐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왜 안 받습니까? 왜 곤란합니까?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20일이 조금 더 선거 기간이 남았는데요.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게 된다면 진짜 며칠 선거 운동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의 방식을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준용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 4.7 보궐선거 때 제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협상 과정들을 매일같이 지켜봤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큰 신경전이 오갔고 그때 그랬죠. 여기에서는 유선 비율, 무선 비율 혹은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여론조사를 평일에 하냐 주말에 하냐 등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들이 오가고 이런 단일화에 대한 협상들이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면 모든 뉴스는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자칫 작은 불협화음이라도 나오는 목소리가 펼쳐지게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치명적으로 야권 전체에 대한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켜봤을 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가져가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하고요. 당장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듯이 역선택에 관련된 문제는 늘 제기가 되고 있는데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예. 여기에 만약 이제 단일화가 진행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글들을 게시되면서 또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낙검수 김용민 씨가. 예,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고 있노라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를 가지고 함께 하자고 한 걸음 나선 것은 매우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얘기했던 수많은 일들은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앞두고서는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환영하지만 아쉽다고 얘기했던 예. 것이고 그 전부터 두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국민들의 그 큰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 열망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낼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여론조사로 누가 이기나 방식은 국민의힘 쪽에선 안 받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